오늘은 2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그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급히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요 책 제가 소개해드렸죠. 여러분한테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그 신민철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너무 올랐는데요.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이 네. 아직도 보면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간단히 네. 무엇이며 네. 왜 이 가치 있는 자산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떠올 때 그냥 가장 쉽게 이미지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로 된 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잖아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네. 디지털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금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금은 내가 인터넷으로 산다고 해서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예, 가짜죠. 네, 가짜 금이거든요. 네. 종이금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네. 어딘가의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고 나는 그거에 대한 소유권만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태생부터가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입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거래할 때 금으로 치면은 그 금을 분자 단위로 쪼개서 인터넷상에서 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금 통장이라고 해서 그 종이 통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그 돈이 은행에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금도 그렇게 마찬가지인가요? 증서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은행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증서를 발행합니까? 그렇죠. 지금 금에 대한 사실 보유량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특히 중국 쪽이 되게 그 통계랑 많이 다르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그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페이퍼골드가 실물금보다 최대 100배 가까이 더 있을 수 있다. 100배나요? 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을 인터넷으로 산 사람 100명이 동시에 내금 내놔 라고 달려들면 한 명한테밖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행 예금하고 약간 비슷한 성질. 거의 뭐 같다고 보면 되죠. 네. 그렇구나.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죠. 예.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매치되는 자산은 사실상 비트코인이 거의 유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이 되게 하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 상관관계가 조금 궁금하고요. 네, 이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금에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과 같은 상품 자산들은 금리와 되게 밀접하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유동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 자산은 주식처럼 어떤 현금 흐름이 있거나 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부동산처럼 어떤 쓰임새가 있는 자산도 아니잖아요. 역할이 뭐냐면 구매력의 저장이에요. 목적 자체가 구매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배터리입니다. 그렇다면 구매력과 그러니까 통화적 이 통화량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구매력을 저장하는 배터리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이 배터리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돈이 안 풀리면은 줄어드는 이유가 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이자나 배당이 없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내려가요. 반면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차피 다른 애들도 이자가 없으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증가하죠.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들은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릴 때 유리하고 그 반대 상황에 불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기준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도 꼭대기 5.5%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장은 항상 선반영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먼저 달리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금리가 꼭대기지만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죠. 반면 6월에서 7월이면 인하가 예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반영된다. 그래서 실제로요 주식시장도 경기가 바닥일 때 시장은 이미 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물 경기는 바닥이지만 바닥이란 얘기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시장은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먼저 달리죠.
지금 비트코인에 일어나고 있는 금리와의 관계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만 선반영이 아니고 비트코인도 선반영을 그렇죠. 하는 모든 거예요? 시장은 네. 선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도 기본적인 질문인데 네. 비트코인 사람들이 그거 본질 가치가 없는데 네. 그거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는 어디서 네.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그 네. 본질적인 가치 자체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과 돌멩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 금이 더 가치 있을까요? 돌멩이가 더 가치 있을까요? 금이 더 가치가 있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없으면 네. 똑같죠. 똑같죠. 네. 네. 그럼 뭔 얘기냐고 하면 왜 금에 더 가치가 있다고 하냐면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팔려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과 살려고 하는 사람의 부르는 가격이 매칭되는 사회적 합의치입니다. 네. 네. 이 사회적 합의치가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가격이 매겨질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하는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네. 45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 나와보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뭐 실질적인 가치가 뭐가 있나요? 네. 관상용으로 쓰려면 한 일주일 걸어두면 보지도 않을걸요? 맞습니다. 하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그 가격을 부르면은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치다. 만약에 돌이 금보다 더 희귀했으면은 사람들은 돌이 더 아름답다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러겠죠. 네. 예.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부르는 가격이 매칭되면은 그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이라고 하는 그 가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공기도 우리가 없으면은 본질적 가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가격을 부르면은 가치가 있다. 그럼 왜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을 하느냐? 네. 이유는 간단해요. 방금도 설명드렸잖아요. 디지털 골드. 네. 네. 금은 내가 믿을 수 없지만은,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금은 내가 믿을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으로 실물이 가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중재인 없이 빛의 속도로 보낼 수가 있죠. 네.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만 더 하자면요. 네. 모든 자산은 그 흘러들어온 에너지에 비례해서 가치를 가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굴하기 위해서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서 대략 3만에서 4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이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예. 하나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투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샀어요. 그럼 5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죠. 예. 그게 뭐냐면 매몰 비용이에요. 네. 그 매몰 비용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생태계에 사람들이 통화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 통화 에너지도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에너지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으로 붙어 있는 게 뭐냐? 이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면 이제 작가님 말씀에 의하면 이 채굴 비용 네. 사실 그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렵겠네요, 앞으로는. 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일시적으로 경우는 그럴 있을 수 있지만 있겠죠. 어떤 결국은, 자산이든 네. 본질 가치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밑받침 대주는 그 라인은 베이스 라인은 있는 거죠.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쵸. 예, 그 네. 위에서 항상 유지가 되겠네요. 그쵸. 예, 네.